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을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그 이유와 함께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8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쁜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함께하겠습니다. 무거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고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생기고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한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뼈가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뼈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뼈는 경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집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뼈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이미 고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한 고령자 3명 중 1명은 1년에서 2년 안에 사망합니다. 뼈가 부러져서가 아닙니다. 장기간 침상생활, 폐렴, 근육소실, 우울증, 그리고 전신 쇠약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 가족이라면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뼈가 필요한 것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유를 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우유를 드시면서 뼈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우유 한 잔에는 칼슘이 약 200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루 필요한 칼슘은 800에서 1200mg입니다. 우유만으로 채우려면 하루 4잔에서 6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우유에서 실제로 흡수하는 칼슘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 배출됩니다. 뼈가 실제로 받는 칼슘은 여러분이 주었다고 생각한 양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문제는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그 칼슘이 실제로 뼈까지 도달하느냐에 있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매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래된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입니다.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뼈는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파골세포의 속도는 빨라지고 조골세포는 느려집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뼈 내부는 점점 비어가고 훨씬 쉽게 부러집니다. 뼈의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공급하면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입니다.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몸에 들어오지만 제대로 녹지 못하고 장을 그대로 통과해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장의 흡수 통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을 운반하는 문들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택시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로 가는 차에 탈 수 없습니다. 고령자는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약 70%까지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 파괴를 늦춰주던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50대 중반까지 괜찮다가 60대에 갑자기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습관들이 조용히 칼슘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김치, 국물, 젓갈처럼 간이 센 음식을 자주 드시면 칼슘의 40에서 60%가 나트륨과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2-3잔 이상 커피를 드시면 칼슘 흡수 통로가 일시적으로 닫혀버립니다. 탄산음료 속 인산염은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내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붙잡을 틀을 잃게 됩니다. 뼈 구조의 약 30%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시는 양은 적지 않은데 단백질과 칼슘 흡수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5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훨씬 강력하게 뼈를 살리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 100g에는 칼슘이 900mg에서 최대 19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잔 200mg과 비교하면 최대 10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루 형태가 되면 장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칼슘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멸치가루에는 마그네슘, 단백질, EPA와 DHA 지방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2숟가락, 참기름, 볶은 참깨, 반숙계란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한 끼만으로도 칼슘 약 300mg을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옥살산 때문에 약 5%에 불과합니다. 반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약 50%로 식물성 식품 중 매우 드문 수치입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비타민 C까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70대 어르신 환자분이 매일 데친 케일을 참깨가루와 참기름에 묻혀 드신 뒤 석 달 후 통증이 줄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분명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칼슘이 300에서 5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유당이 함께 작용해 흡수율이 40%까지 올라 우유보다도 높습니다. 하루 한두 장으로 제한하시고 비타민C, 채소와 함께 드세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한 컵의 칼슘 강화 두유에는 칼슘이 150에서 200mg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드시기 전에 반드시 잘 흔들어 주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반드시 칼슘이 강화된 두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칼슘 강화 두부 반모에는 칼슘이 약 190mg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편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쉬워지고 걸음이 안정되며 낙상 두려움이 줄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에 도달해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손이나 팔에 10분에서 15분 직접 햇빛을 받으세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꼭 밖에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 고등어, 연어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병원 가실 때 꼭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달라고 여쭤보세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이나 귤 하나를 곁들이세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고 흡수됩니다.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탄산음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까치발로 서기, 집 주변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그 힘이 뼈로 전달되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아직 튼튼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으면 뼈는 골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경로당 가실 때, 아침 산책 나가실 때,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뼈 운동입니다. 나이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멸치가루 한 숟가락, 케일 한 줌, 치즈 한 장, 두유 한 컵, 아침 햇빛 10분. 이 작은 한 걸음이 손주들과 함께 웃는 그날을 더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이 매움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읽어볼게요. 어르신 건강, 제가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